자, 안녕하세요. 택시렌트 TV입니다. 자, 오늘 나눠볼 내용은요, 개인 택시 시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얘기를 좀 해보고, 어떤 매물들이 좀 괜찮은 매물인지, 어, 차 가격이 비싼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싼 게 좋은 건지, 뭐, 그 싸면 어떤 게 싼 거고, 비싸면 어떤 게 비싼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기준을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일단은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개인 택시 현재 서울 기준으로 시세는 1억 1,500 정도 시세를 띠고 있습니다. 뭐 업체별로, 지역별로 1억 1,500에서 1,600 정도의 시세를 띠고 있는데 이 개인 택시 시세란 건 정가가 아니고 호가이기 때문에 뭐 지역이나 사람별로 가격이 약간은 편차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 기준에서 이것보다 싸게 사실 수도 있는 거고 비싸게 사실 수도 있는 거고 뭐 꼭 1억 500 이다 600 이다 해 가지고 꼭 그 가격에 팔아야 된다 또는 그 가격에 사야 된다는 뭐 기준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막 "왜 시세가 이렇냐? 다른 데는 뭐 600 인데 왜 500 이냐? 500 인데 왜 600 이냐?" 뭐 이렇게 업체한테 따지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막 이런 것들로 막 따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억울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막 그러는데 정확하게 이제 거래할 때는 뭐 100만 원, 50만 원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하게 거래를 하는 업체를 찾아서 안심하고 거래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 안전하게 완벽하게 개인 택시를 취득하셔서 운행을 하실 수 있게끔 진행을 하시는 게 좋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개인 택시 매물을 한번 보실 거예요. 지금 저희가 확보해 놓은 매물인데 이러한 매물들을 보시곤 개인 택시를 취득을 하실 때 과연 내가 비용이 얼마나 들지에 대해서 약간은 설명을 드려 볼게요. 그리고 또 인제 세 번째로는 계약하실 때 좀 주의 사항도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차량 가격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차는 2023 년식에 59,000 킬로 뛰었습니다. 예. 키로 수도 얼마 안 뛰고 거의 새 차죠. 연세가 쪼끔 있으셔서 인제 판매를 하시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막 일을 안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판매를 하시게 결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의뢰해 주신 물건인데 이러한 물건 같은 경우에 가격이 지금 현재 시세가 어떻게 되냐면 1,700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난방값을 더해서 쪼끔 뭐 저렴하게 진행은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지금 현재 난방값이 1억 1,500 이라고 하면 1,700을 더하면 1억 3,200 정도를 해요. 그러면은 1,700 이면 새 차를 사지 않겠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요즘 신형 소나타 같은 경우에 인제 지금 가격이 한 2,400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형으로 하시면 뭐 미터기라든지 또는 그 블랙박스라든지 이런 추가 장착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 예산을 좀 더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뭐 이런 신차급도 괜찮고 아니면은 아싸리 이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진짜 신차를 원하시는 분들은 중고차 아니고 그냥 신차를 뽑으셔도 무관은 합니다.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인제 옵션이 스마트 크루즈도 있고 스마트 키는 없어요 근데 아쉽게. 근데 스마트 크루즈, 블루투스 뭐 이런 기능들 또 내비게이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오는 그 신형 소나타와 별반 차이는 없어요 기능상에는. 딱히 그렇게 차이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차들도 또한 괜찮지 않은가. 그리고 이 차가 도대체 얼마짜리길래 지금 왜 1,700 이냐 하고 있는데 이런 차들이 지금 가격이 안 빠지는 이유가 수출값이 방어가 너무 잘 됩니다. 그래서 수출값이 23 년식 소나타 같은 경우에 이 차는 옵션이 좀 괜찮아서 한 1,550 에서 1,600 까지도 나와요. 그러니깐 수출가가 그 정도 최소한 보장을 해 주기 때문에 직거래로 인제 사시는 분들한테서는 한 1,600, 1,700 정도는 줘야 사시겠죠. 그래서 1,700 정도에 이 차를 구매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아마 내고도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전화를 주셔도 괜찮고요.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1,700에
또 키로수도 59,000 이기 때문에 운행하실 때는 문제가 없죠. 그래서 만약에 인수하시면 한 5-6 년은 또 거뜬히 운행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무사고에 외관도 굉장히 깨끗한 편이에요. 어 여기 보시면 스마트 크루즈가 있죠. 그리고 실내 상태도 이렇습니다. 그 미터기랑 블랙박스 같은 것들 다 지금 현재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차를 인수하고 가격은 내가 비용이 어느 정도 들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 보면요. 지금 차량 가격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난방값이랑 합치면 1,3,200,000 정도가 돼요. 그러면 추가적인 비용은 어떻게 드느냐? 중개 수수료가 일단 1,000,000 원이 듭니다. 그리고 개인 택시 조합 가입을 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개인 택시 조합 가입비는 1,500,000 원이 들고요. 그리고 보험료가 있습니다. 개인 택시 조합을 가입하시는 분들은 공제보험을 또 가입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공제보험은 대인 대물 5억 기준으로 약 2,860,000 원 정도가 나오십니다. 그래서 2,860,000 원에 1,500,000 원, 1,000,000 원 더하시고 그리고 미터기 장착 비용과 차량 취득세 같은 거 더하시면 아마 약 8,000,000 원 정도 예산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개 수수료, 대행료, 뭐 조합 가입비, 공제보험료, 기타 등등 예산을 약 800 정도 잡으시면 되고요. 이 차량 기준으로는 한 1,400,000 정도가 되시겠죠. 그리고 대출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대출은 새마을금고라든지 또는 신한은행에서 개인 택시 기사님들 상대로 신용 대출을 해 줍니다. 그래서 신용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안 되고 또 신용 대출이 있으신 분들은 한도가 좀 낮아지실 수 있는 점 참고하시고 대출 한도는 약 5,000,000 원에서 한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 한 7,000,000 원까지도 나오신다고 해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는 점. 금리는 한 5% 정도 될 거고요. 고렇게 돼서 진행이 되시니까 중고차의 메리트는 또 딱 이건 것 같아요. 중고차는 취등록세가 일단 싸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수기재가 달려 있다. 그래서 이 비용만 해도 취등록세는 소나타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소나타 기준으로 한 50에서 600,000 원 정도 취등록세가 나오세요, 신차 기준으로. 근데 이렇게 2년 된 거 기준으로는 거의 반의 반값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한 300,000 원에서 400,000원 정도 여기서도 세이브를 하실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부수기재. 이 블랙박스, 미터기 장착비, 가등 뭐 이런 설치 비용들이 약 1,000,000 원 정도 드실 수도 있어요. 뭐 저렴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는 있겠지만 뭐 1,000,000 원 정도 들어간다고 예산을 잡으시면 이 비용마저도 조금 절감이 되시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수출가에 대비해서 이렇게 중고차 값도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차값에 대해서 어떻게 이 차값이 중고차 값이 형성이 되는 거지?'라고 하시면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엔카나 뭐 K카 이런 데서 중고차 값을 비교해 보시면 택시랑 같이 인수하실 때는 쪼끔은 다르실 거예요. 좀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은 좀 특수하게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원리가 수출값이라든지 이 차를 처분하는 비용에 대비해서 약간씩은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니까 실질적으로 본인이 알고 계신 가격하고는 조금 다를 수도 있고 대부분 다 수출 가격이 좀 받쳐주기 때문에 이런 가격이 형성된다. 오히려 그러면 수출 가격이 좀 안 나오는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조금 감가가 심할 수가 있어요.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쪼끔 감가가 심한 편이라 그랜저 같은 거를 신차를 사시는 것보다는 중고차로 사시는 걸 추천은 드려요. 하지만은 뭐 중 그랜저를 사실 분들은 또 중고차를 또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싸리 '이 정도 차이 나면 나는 그냥 신차를 뽑겠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뭐 꼭 굳이 택시를 하신다고 구매를 하신다고 가성비로 따질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가격 대비해서 싼 것만 찾으시는 건 또 아니시기 때문에 기호에 따라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 생각을 해 보시고 그리고 또 계약을 하실 때 마지막으로 계약을 하실 때 또 중요한 점이 있는데 항상 제가 계약서 예시를 지금 보여 드릴 게 없어서
그렇지만은 계약하실 때 꼭 목적물을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개인 택시 번호를 내가 어떤 물건을 샀으면 또는 본인이 내가 어떤 물건을 팔았다라고 하면 이 물건에 대한 특정을 하셔야 돼요. 기재를 전혀 안 하시고 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기재를 하시고 계약을 하시고 파시는 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잔금 받고 차량을 말소시키세요. 아니면은 말소를 시키는 날 잔금을 받으시든가 뭐 이런 거 좀 중요한 부분인데 대부분 잔금 안 받고 말소를 하시다가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차량 받는과 동시에 말소를 하시고 대금을 잔금 받는과 동시에 말소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또 사시는 분은 어떻게 써요? 잔금 지불 전에 이 차량이 말소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는 건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 이 차가 말소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런 건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그 부분은 자동차 등록 원부를 띄워 보시면 됩니다. 예. 내가 어 홍길동 1, 2, 3, 4를 쓰고 있다. 그러면은 자동차 등록 사업소 서울 기준으로 구청이에요. 구청에서 떼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정부 24 하나 뭐 이런 데서 원부는 간단하게 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부를 떼 보셔서 만약에 번호 기재하고 이름을 띄었는데 원부가 나온다. 그러면은 말소가 안 된 겁니다. 이렇게 원부를 띄었습니다. 근데 뭐 아무런 기록이 없으면 말소가 안 된 거고요. 말소가 되었다고 기록이 띄어 있거나 아니면 원부가 안 띄어질 때 이때는 말소가 되었다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잔금 치르기 전에 양도자분, 양수자분, 차량 처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려를 해서 신중하게 일 처리를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또 뭐 개인 택시 매물 저희가 지금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모르지만 지금 매물이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렇다고 또 적지는 않기 때문에 뭐 다양한 매물이 있으면 어 영상 업로딩해서 좀 많은 분들께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택시 매매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 모르는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 뭐 최근에도 아버님이 아드님한테 이제 택시를 물려주시면서 혼자서 일 처리를 하시면서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뭐 이런 분들도 거침없이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좀 상담해 드리시면서 좀 도와드릴 테니까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과감하게 저한테 연락 주셔 가지고 어 하시면 될 것 같고 제 연락처는 어딨냐? 요 아래 창에 있습니다. 이 자세한 설명란에 제 전화번호 있으니까 이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또 다음에 좋은 소식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아 참고로 개인 택시 시세는 지금은 좀 보합세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매물은 쪼끔 증가 추세이지만 그렇다고 또 매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양수자들도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는 시점이니까 보합세로 보시면 되고 그럼 또 좋은 소식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